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 꿀팁이 그 대출 심사 받기 전에 신용대출, 네. 마이너스 통장 다 갚아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뻘짓이라고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출 실행되기 직전에 신용대출 받으면은 모든 게 무산돼 버릴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도 그러면 역으로 갚아버리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대출을 상환하면 DSR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에서 DSR 기준을 딱 맞춰주거든요. 서류가 네. 들어가면 아유 고객님 신용대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이 있는 분이 안 갚았어요.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을 그냥 두고는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신용대출 얼마까지 상환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전산으로 정확하게 뽑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 못 갚아요. 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남겨둬야 돼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일단 갚지 마시고요. 은행에서 전산 돌려보고 왜냐하면 DSR은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네. 금리가 낮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고 아하. 금리가 높으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시점에 금리를 돌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뭐 여유가 있어서 저는 신용대출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뭐 상환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얼마라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서류 넣고 그리고 상환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일단 해보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뭐 신용대출 한 건이다, 마이너스 통장 한 건이다 네네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중 채무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저기서 빌리시는 네, 분들. 맞아요. 막 카드론, 캐피탈, 막 정말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요. 그 여러 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큰 거 한 건 있는 게 낫지. 아하.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제가 이제 경매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경매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경매 정보지를 보면 그 경매로 넘어온 그 물건을 보게 돼요. 그럼 기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예. 사람이 왜 경매까지 오게 됐나. 그렇게 보게 되면 정말 망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카드사에서 다 들어와요. 뭐 신한카드, 현대카드 뭐 이렇게 해서 카드사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분은 정말 망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명도도 쉽지 않거든요. 은행인도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여러 군데서 빌린다고 정말 갈 때까지 간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중채무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큰 거, 뭐 1,000만 원짜리 한 건 받는 게 낫지, 뭐 카드론 200, 300, 200, 300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어요. 신용 점수도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고. 네. 요런 거 몰라서 그냥 급하니까 얼마라도 땡겨서 쓰자. 급하니까 얼마라도 대출 받아보자. 이랬다가 나중에 저쪽에서도 대출 안 해줘. 저쪽에서 날 안 믿어줘. 네. 저쪽에서 점수 깎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용 점수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점수가 막 좋다고 해서 금리가 월등하게 좋아지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다중채무자였어요. 네. 근데 그 담보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게 2% 가까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2%포인트나 높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님이 4%였으면 그 6%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용 점수 관리를 위해서는 다중채무는 상환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한 건 정도는 뭐 그냥 두셔도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한도 산정이 되면 네. 그때 상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보대출 시에도 신용점수는 무시할 수 없으니 그럼요. 신용점수는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연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연체. 그도 이제 어떻게 계속 돌리다가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까먹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까먹을 수가 있네. 통장에 돈이 없는 걸 몰랐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해당 이자가 나가는 통장에 돈이 없고 뭐 다른 통장에 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 통장인 줄 알았는데 저 통장이었고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많아요. 예전에 맞아요, 한 맞아요. 분은 뭐 대출 나가는 통장이 보이스피싱 계좌로 잘못 뭐 막혀서. 네, 그래가지고 안 빠져나가가지고 연체가 된 분 계시거든요. 맞아요. 연체가 되니까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분 다 바로 다른 대출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항상 정도를 걸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 어떤 악당 같은 사람들이 이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 통장입니다라고 해서 신고를 넣으면 그 통장이 이제 잠겨버리잖아요. 네. 그거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들도 있다고 해서 아. 외부의 어떤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할 때는 서브 통장을 알려주라 하더라고요. 주거래 통장을 잘못 알려도 이게 묶여버리면 대금 결제도 막히고 그럴 수 카드 결제도 있겠네요. 막혀버리니까 위험해지니까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죠. 왜 요즘엔 붕어빵 파시는 분들도 앞에다가 계좌번호 써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메인 계좌면 안 된다. 너무 좋은 막혀도 팁인데요. 되는 서브 계좌야 돼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아. Y스트릿이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 네. 어떤 순서도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출 금리나 한도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출 순서라고 하시면 뭐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받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대출이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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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대출이냐, 뭐 전세대출이냐,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업자 대출이냐, 뭐 이런 순서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네. 뭐 어떤 서류를 먼저 넣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막 이렇게. 서류는 저희가 일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일괄. 예,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 네, 거고요. 그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입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심사할 때는 입사를 할 때 급여가 한 달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잔금 시점은 좀 뒤로 있는 분이죠. 급여가 더 많아졌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소득 서류만 최신 걸로 다시 낼게요. 네, 이게, 네. 이게 가능해요? 그럼요. 다시 심사하면 되니까 시간이 있으면. 아, 시간이 네. 있으면. 근데 그것도 심사하는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보통 은행에서 대출 심사하는 게 한 2, 3주 걸리나? 그 정도는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보통 한 달 전에 접수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 오늘 서류 접수하면 내일 대출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네, 네. 현금 인출기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주셔야 돼요. 신용대출은 좀 빨리 나와요. 아, 하루 신용대출은 만에도 좀 빠르고. 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담보대출 심사하는데 시간 걸리고요. 왜냐하면 주택수 조회부터 벌써 하루 이상 잡아 먹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시간은 충분히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재촉하는 사람 싫지 않으세요? 그렇죠. 빨리빨리 하라고. 네. 책 같은 거 쓸 때도 막 원고 빨리 달라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네, 막 네. 빨리 달라고 그러고 뭐 빨리 해주세요. 뭐 한국인의 특성상 빨리. 네, 예, 네. 그렇긴 한데 은행 직원이 본인 대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서류가 쌓여 있는데 그렇죠. 빨리 해달라고 막 이러면 또 놓칠 수도 있고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아예 접수가 안 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너무 촉박하게 서류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또 그게 이제 여신 심사 뭐 이게 그 지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 본부나 뭐 본점까지 가서 네. 뭐 승인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본점 승인까지 다녀와야 되는데 뭐 본점에서도 또 그분 서류만 보고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어떤 특정 대출이 필요할 때 이걸 쓸 수 있는 상품의 순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잘 나오고 어떤 게 먼저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신용대출을 먼저 받을까요? 뭐 담보대출을 먼저 받을까요? 뭐부터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최종 라인이에요. 본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려고 네. 신용대출도 필요하고 담보대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냥 나는 뭐 주식하려고 신용대출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신용대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집을 살 때 받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대출까지 다 필요해서 집을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딱 확정을 지으면 그 신용대출이 이만큼 있다라고 전산에 입력을 하면서 담보대출까지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순서를 따진다라고 하면 신용대출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택담보대출 신청해서 승인까지 완료하면 당일날 신용대출은 본인 통장에 이미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잔금 대출을 바로 매도인 계좌에 넣어드려요.
그렇죠. 보통. 매도인 네, 왜 통째로. 또 뭐 저를 주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딴짓할까봐. 네, 본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그 매도인의 서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거를 다 확인하고 대출금을 그 매도인 통장으로 보통 대부분 입금을 합니다. 근데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그거는 어떤 대출의 한도가 좀 DSR 한도가 있는 분들일 때는 신용대출을 네.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데 네. 한도가 꽉 차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로 주택담보대출을 꽉 차게 받아야 되는 분들은 또 신용대출이 앞에 있으면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담보대출로 이미 DSR이 다 찰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신용대출은요. 만기가 5년으로 DSR이 계산이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담보대출은 만기가 보통 지금 이제 30년인 은행도 있지만 40년. 그렇죠. 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신용대출 1,000만 원이 담보대출 5천만 원 정도가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DSR 한도 신용대출 측면에서. 네, 1,000만 원을 갚는 게 내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대출 받으러 가서 대출 심사 받을 때 네.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해가지고 대출 한도 줄어들고 막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진짜 그 입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잘못 놀렸다가 괜히 피해 보는 사례 있습니까? 대출 받을 때? 예전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입만 벌리면 사고 치는 분들. 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서류만 쓰고 나오세요. 성함 사인만 하고 나오세요.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행 직원이 이제 물어본 거죠.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 대출 받으면 그때 그게 뭐였냐면 그 상가였나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상가 대출을 받는데 은행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직접 운영한다. 뭐 네네네. 이런 시스템으로 내지는 본인이 거주한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대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거요? 저 이거 임대할 거예요. 세 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가 불리해져요? 그럼요. 불리죠. 대출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임대 목적으로 하는 거랑. 네. 그러니까 생계용으로 저는 하는 당연히 거랑. 본인이 거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은행 직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얘기인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듣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본인 입주할 게 아니면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못하신 분도 계세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지점으로 가면 되나요? 그리고 그 직원한테 아니에요, 제가 못 들은 걸로 착각했어요. 예, 이거 못 들은 걸로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은 이상 해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또 이제 있어요. 보신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귀를 좀 씻어줄 수도 없고. 얼른 나오시라고 했죠. 뭐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사용하실 건데 왜 임대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없어 보이시면 또 안 돼요. 예? 없어 보이시면 안 돼요. 막 연체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내신다거나, 막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막 소득이 막 너무 없을 것 같은 분위기를 내신다거나 아. 그러시면은 저희가 대출할 때 물론 서류로 대출을 하기는 해요. 그 소득 자료나 이런 걸 보고 그쵸? 다 대출을 하기는 하지만 그 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아, 저분은 연체를 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상 막 이러면 네. 그 하기 싫죠. 아니 근데 그건 느낌이잖아요. 네,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한 말을 했다. 그러면 정말 안 해주고 싶겠죠. 근데 그게 물론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지만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류가 다 통과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요. 나는 서류가 완벽해.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 하기 싫으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류상 완벽해요. 그때 그분 이제 신용카드로 대출을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용을 해서 네네네. 소득을 환산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심사역이 이거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나요? 안 되는데요? 뭐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류만 통과되면 다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유가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이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빌미를 주지 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되게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 없겠죠? 어떤 걸 못 살 것 같아요. 난 앞으로 뭐 돈이 없을 것 같아요라든지 그런 말을 하실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괜히 입 벌려갖고 괜히 손해 만드는 말을. 그러니까 좀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제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어요. 예를 들면 네네네. 은진아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애가 막 괜찮아. 그러면 저는 빌려주고 싶겠죠. 네. 물론 작은 돈이야. 그냥 줄 수도 있지만 큰 돈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야 빌려주잖아요. 그쵸. 근데 남편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이 돈 들어가는 순간 안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 안 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뭐 사람인 이상 똑같겠죠. 그렇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는 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네. 또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가 회사를 그만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 대출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야지. 나 퇴사할 건데. 이직할 계획이 있는 것. 네. 그렇게 이직은 그나마 좀 낫죠.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할 거니까. 그런데 나는 퇴사하고 이제 놓을 거야. 난 소득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그게 뭐 현실이 아직 된 건 아니잖아요. 퇴사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퇴사를. 그렇죠. 네. 근데 뭐 굳이 그런 얘기를. 나 부동산 연끌해갖고 이거 잘 되면 다 퇴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원 이제 귀 씻어줘야 되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대출 심사를 다 통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퇴사를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자만 잘 내면 괜찮긴 한데 굳이 뭐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를 저는 그냥 말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뭐 이익되는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은행원들 어차피 다 서류로 심사를 하지 본인이 뭐 어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연봉 협상도 잘 됐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한도를 높여주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다 서류로. 괜히 이번에 서류로. 제가 네. 사장님한테 좀 혼났고요. 잘릴 것 같아요. 잘릴 것 같아요. 그런 괜히 얘기도 그런 뭐 얘기는 할 굳이 필요도 하실 없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없어 보이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 저기 신청할 때 막 양복 입고 가야 되고 넥타이 메고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집에 있는 온갖 금부치를 다 걸고 금팔찌. 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은행 직원 전화 왔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어. 제 머리부터 발까지 금금금금금 해가지고 가신 분. 다양한 기시고. 네. 그렇게까지 과할 필요는 없지만 아. 좀 그냥 깔끔하게 하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서로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은행 직원과의 관계가 저는 이제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아무리 소비자고 고객님이시지만 은행 직원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럼요. 어차피. 네, 만약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내가 뭐 은행 직원도 사람인데 네네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면 뭐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뭐 받았다던가 뭐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를 뭐 막 은행 직원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 예, 그러면 은행 직원도 일단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 서류 하나 빠지는 거 자기가 알아서 뭐 나중에 따로 받아도 되는 걸 뭐 다녀오시라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쉬운 일례로,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조금 뭐 늦게 해서 기분이 나쁜 거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아유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고맙겠잖아요.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서로. 네.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괜히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거는 그 네. 은행의 고객이 되는 건데 네. 절대 어떤 뭐 갑을 관계에서 을이 아닌데 괜히 왜 은행 문 열고 들어갈 때 약간 몸이 좀 이렇게 움츠러든다. 맞아요. 은행 앞에만 서면 좀 작아진다.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그렇죠. 왜냐면 이게 돈을 빌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 이제 세대분들은 내가 고객이다, 대출 고객님이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좀 당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뭐 대출을 돈을 빌린다라는 거에 약간 위축이 돼서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소비자시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은행에다가 그쵸. 돈을 벌어주는 최대 고객님이시니까 그냥 서로 당당하게 돈 빌리고 이자 주고 뭐 깔끔하게 잘 빌리고 잘 갚고 제가 정수기에 잘 비유를 해요. 정수기 렌탈이요? 네. 어. 그 렌탈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하. 막 대출 이자에 짓눌려서 나는 삶이 피곤하다 이러면 안 빌리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잘 빌리고 잘 갚고 우리 정수기 빌리면서 막 이거를 정수기 값을 언제 갚나 막 짓눌리지 않으시잖아요. 음. 나중에 반환해야지 이렇게 음. 생각하시잖아요. 그 대출도 내가 지금 뭐 2억을 빌렸는데 이거 내가 언제 갚나 내가 죽을 때까지 갚을 수는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대출은 다음 매수인이 갚습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다음 매수인이 갚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주택담보대출 만기 뭐 30년, 40년 해놓고 30년 네. 동안 갚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없어요. 그 집에 대부분 한- 30년 사는 분이 계시나요? 거의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또 네. 갚고 네.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고 그렇죠. 또 그게 이제 네, 롤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빌리고 네. 잘 갚고 잘 이용하다가 그 집에서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또 조금 더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재산을 증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집을 막 여러 개 사서 막 머리 아프다 이런 분들보다는 집 하나를 똘똘하게 잘 굴리시고 비과세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결국 1주택으로.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고민인데 네.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난 분명히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창구 가면 항상 직원이 고정금리로 받으라고 하고 또 이러다가 금리 올라가면 어떡하지? 너무 어렵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아, 은행은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변동금리 하고 싶거든요. 시중금리 내려갈 것 예, 같으니까. 계속 내려갈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네. 정말 변동금리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슈퍼에 가면 일단 싼 거부터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싼 거부터 가격 사게 비교. 되잖아요. 지금 고정금리가 더 싸요. 아 당장은. 네. 음. 나는 변동금리가 눈에 보이고 더 떨어질 거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가 4.5인데 변동금리가 5.5예요. 그러면 1%의 금리를 더 주고 변동금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고정금리 좀 쓰다가 3년 있다 갈아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그 대출 기간이 긴 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 네. 네, 이런 대출들은 그냥 고정금리로 일단 싼 거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5년 주기형 상품이 지금 제일 판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5년 동안만 5년 고정. 동안 고정, 그 이후에 변동. 5년 고정, 또 다시 그때부터 5년 또 고정. 뭐 이렇게 그때 또 주기형. 바뀌어서 고정으로 네, 네, 네. 다른 금리로. 그렇죠. 그런데 보통 3년이 지나면 상한 수수료가 없잖아요. 중도 상환 수수료.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아하. 어디 은행이 싼가 이렇게 막 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서치를 해서 그때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85% 이상 고정금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싼 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동이나 고정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렴한 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세 대출은 그냥 당장 싼 거. 걸로.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기는 하지만 네. 어차피 3년 후에는 갈아타시면. 대환대출 갈아타는 게 이제는 뭐 가격 비교처럼 네. 금리 비교해갖고 바로 갈아타기도 가능하니까 그냥 한 3년 정도만 생각을 하시라. 네. 어, 그래서 좀 저렴한 거.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고정금리 할지 변동금리 할지 요즘 대부분 집을 살 때 공동명의자가 많으세요. 아 부부간에. 네. 그러면 거기 와서 또 막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왜 싸워요? 대출 서류 쓰면 내가 변동금리 하라고 그랬지, 뭐 고정금리 하라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싸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두 분의 그런 그 합의점은 집에서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앞에서 막 싸우면 시간만 가고요. 그분들도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건데 네. 예, 합의가 안 되니까 거기 와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하여간 그 앞에서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았나 보네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 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난이도 높은 고민이라고. 이게. 근데 다만
3년치만 계산해 보시라 일단은. 네. 이게 사실 대환대출 플랫폼 이것도 뭐 요즘에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뭐 대출 비교해주는 이런 앱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비교 갈아타기 가능한데 이것도 정부에서 은행들 경쟁시키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요. 금리 떨어뜨리라고.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음. 언제라도 갈아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먼 미래 제가 40년 고정금리 안 되나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40년 고정금리, 30년 만기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품이에요. 우리가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경제 위기가 일어날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정책 대출 상품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보장을 네. 해주니까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50년 뭐 이런 상품도 만기 고정으로 나가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 먼 미래까지 예측할 그 은행 직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까지만 내가 이 대출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범위. 물론 이제 3년도 사실은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리고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레인지 폭이 되게 크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네. 또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나요?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은 뭐니 해도 소득이죠. 네, 소득 대비 나가는 게 신용대출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받고 싶다 하시면 그 말씀하신 금리 비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돌려보면 내가 여러 군데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들을 하세요. 요즘에 그런 알림들이 많이 옵니다. 그 가격 비교하듯이 금리 비교 해보면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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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신용 무슨 조회하셨군요. 네, 뭐 네.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네. 뭐지? 이렇게. 네, 근데 실행하기 전까지 그 정도 신용 조회를 했다고 해서 점수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다중 조회 이렇게 해서 뜰 수는 있는데 본인 신용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조금 이제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당 그 사이트에서 나온 금액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천인데요. 신용대출 이렇게 준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본인 연봉 정도가 가장 합당하고요. 많이 나오면 1.5배. 예, 그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신용대출이 어렵죠.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희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요. 신용대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신용카드 많이 썼으니 제 신용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신용대출도 해주세요. 뭐 이러시는 소비가 아니라 소득이다. 네, 소득입니다. 소득 대비 나가는 대출이에요. 본인의 1년치 연봉을 미리 땡겨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아요. 1년치 연봉을 땡겨서 대출해 주는 게 신용대출이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그렇고 기승전 소득입니다. 일단은 소득,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뭐 투자에서든 대출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장래 소득도 있어요. 장래 소득이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소득 하는데 나는 20대인데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 그렇죠. 연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게 나이별로 소득을 올려주는 장래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0대 같은 경우는 50% 업을 해준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득도 조금 알아보고 DSR 올리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입사했는데 장래 소득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1년은 좀 다니셔야 네, 그 장래 소득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집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용대출도 내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리고 또 신용대출은 연체가 됐을 때 이거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연체하시면 안 되죠. 네. 무조건 연체는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론 뭐 연체를 일부러 하겠습니까? 네,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연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웬만하면 제 고객님들은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 연체가 없었는데 한 분이 연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기업 다니시고 네. 정말 연체하실 분이 아닌데 은행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특히 은행은 대출하고 6개월 이내 연체하는 거 아주
극도로 민감해합니다. 대출 실행한 초반에 네. 예. 예, 그런데 그분이 한 2달 정도 있다가 연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전화도 안 받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했더니 유심을 갈아 끼고 해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통장에 이제 잔고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외 장기로 가실 때는 항상 통장 체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일부러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신용대출을 열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잔고가 없을 때 연체 안 시키려고 그 해당 통장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게 일부러 뭐 한 300이라도 마이너스 통장 열어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신용은 본인이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 저수지 통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축해 놓은 저수지 같은 통장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하기 위한 것도 약간의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는 저수지 통장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뭐 마통은 뭐 없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또 필요한 순간에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마통은 이제 우리가 그 돈을 쓰는 만큼만 이자가 나가고 또 다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일부러 조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매로 입찰장에 가면 이게 매번 낙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번 가도 한 번 될까 말까인데 그때마다 그 돈을 10%가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가지고 입찰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채워놓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활용도는 좀 본인이 유리하게 잘 사용하시면 연체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거의 김은진 대표님하고 거의 대출의 바이블을 한 편 찍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을 절대 조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 안에서 똑똑하게 더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보잖아요. 정보. 정보는 내가 일단 습득을 해서 이용을 하시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고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거하고 알면서 안 쓰는 거는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르지 않게끔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도 복잡하고 또 자주 또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레오 대출 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